오늘은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사에서 예전에 쌍둥이 우주 비행사가 참여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쌍둥이 중에서 동생인 스캇 켈리가 우주 정거장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인간이 우주에서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류가 화성을 개척을 하러 가는 날이 온다면 이 화성까지 가는 동안 아주 낮은 중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나사의 이 실험이 오늘 배우는 쌍둥이의 역설과 과연 관련이 있느냐? 관련은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특수상대론의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쌍둥이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우주로 여행을 떠나고요. 다시 그 쌍둥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둘의 신체 나이가 어떻게 변했을 것이냐를 따질 겁니다. 그럼 이제 쌍둥이 역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시간지연과 길이수축을 배울 때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우주로 여행을 떠날 거기 때문에 우주선을 등장시켰어요. 자, 그리고 외워야 하는 식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지연식에 의하면 어떤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 간격보다 무조건 길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P가 보았을 때 Q가 고유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Q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무조건 더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Q가 봤을 때에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P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Q가 봤을 때에는 P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P의 시간이 더 느리게 됩니다. 그럼 길이 수축을 볼게요. P의 입장에서는 Q가 자신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Q의 좌우 길이가 더 짧아져서 수축되어 보입니다. Q의 입장에서는 P가 자신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P의 좌우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 어느 쪽이 시간이 더 느리고 어느 쪽이 더 짧아지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시간은 누가 측정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상해 보여서 쌍둥이 역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 P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사건을 정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P와 우리는 지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지연이나 길이수축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건을 정의해야 하는데 뭐 사건을 정의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사건이라고 하면 위치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점 A와 B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고유 길이로 측정하는 것은 P이고요. Q는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수축된 것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지점만 정해도 누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간 지연에 대해서도 뭐 길이 수축처럼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쌍둥이 역설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네모 안의 내용은 그냥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대로를 두고 쌍둥이 역설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쌍둥이 역설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게요. 지구가 있고요. 20광년 떨어진 곳에 미지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쌍둥이 P와 Q가 있어요. 쌍둥이 중에서 Q가 우주선을 타고 0.8c의 속력으로 지구를 떠나 미지의 행성으로 여행을 갑니다. 지구에는 쌍둥이 P가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지구에 남아있는 P의 입장에서 우주선 Q를 봅니다. 자, P는 본인이 정지해 있고 Q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Q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Q의 입장에서 지구에 있는 P를 한번 볼게요. Q는 본인이 정지해 있고 P가 빠르게 뒤로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P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말을 한번 짚어볼게요. Q가 봤을 때 P의 시간이 느리다는 것은 P의 생체 시간도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Q 본인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서 더 빨리 늙고 상대방인 P는 덜 늙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P하고 Q가 서로 상대방이 나이를 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만 맞는 말이냐면 Q가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맞는 말이에요. 역설이 생기는 순간은 언제냐면 Q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Q가 지구로 돌아오면 과연 나이를 더 많이 먹는 쪽, 즉 더 늙어버린 쌍둥이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역설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역설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특수상대론 문제를 풀면서 사건을 정의하지 않아서인데요. 특수상대론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관찰자 2명을 찾아야 되고 사건 2개를 정의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Q가 지구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역설로 느껴지는 겁니다. 특수상대론은 관성 기준 틀에 있는 관찰자들 사이에서의 상대론이에요. 자, 그런데 Q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해요. 그리고 Q가 지구에서 출발하는 것은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속도 운동이고요. 행성에 도착하는 것도 속도가 있다가 0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즉, Q가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특수 상대론이 아니라 일반 상대론을 적용해야 해요. 자, 그러니까 Q가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누가 나이를 더 먹냐, 누가 나이를 덜 먹냐 이걸 따질 것 없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Q가 지구로 돌아와서는 특수 상대론만 가지고 따지려 하니 역설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푸는데 특수 상대론만 적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상대론으로 푸는 거는 저도 하지 못하니까요. 쉽게 논의해보기 위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P는 지구에 있고요. Q가 미지의 행성으로 가는 것만 생각할게요. 자, 그러니까 Q가 왕복해서 미지의 행성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성으로 가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왕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편도로 가는 시간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특수 상대론으로만 따져보기 위해서 지구에서 출발하고 행성에 도착하는 과정을 생략할 겁니다. 오로지 Q가 0.8c의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사건을 정의할게요. 사건 1은 Q가 지구를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출발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은 지구입니다. 사건 2는 Q가 미지의 행성을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도착에 해당하는 거겠죠.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은 미지의 행성이에요. 두 사건이 일어난 위치 사이의 거리는 Q가 여행하면서 이동한 거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구와 미지의 행성 사이의 거리랑도 같고요. 이 거리를 P와 Q가 각각 측정하게 됩니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Q가 여행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고요. 이 시간도 P하고 Q가 각각 측정합니다. 그리고 P하고 Q가 측정한 값들은 전부 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상대적입니다. 먼저 P가 보았을 때를 살펴볼게요. P는 지구와 행성에 대해서 정지해 있으므로 Q가 여행한 거리, 즉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를 고유 길이로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P에게는 두 사건이 일어난 위치가 같지는 않으니까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지는 못해요. 아까 정의했던 두 개의 사건을 이게 화면 위에 띄었으니까 계속 같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P가 본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는 20광년이 됩니다. 여기서 LY는 Light Year를 의미하고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P가 본 Q의 여행 시간은 단순하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25년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YR은 이 년을 의미하고요. 이 25년은 지구에 있는 P에게서 흘러간 시간이에요. 자, Q가 지구와 행성을 지나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에 P의 시간은 25년이나 흐르는 겁니다. 즉, P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25년이고요. P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지 못하니까 Q가 이 사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지연 공식에 집어넣으면 P가 측정한 시간 간격과 Q가 측정한 시간 간격 사이의 관계식은 20과 같고요. Q가 본 Q의 여행 시간은 계산을 해보면 15년이 나옵니다. 자, 이 15년은 두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Q의 시간이 흘러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P는 25살을 더 먹는 거고요. Q는 15살만 더 먹는 겁니다. 이제는 Q의 입장에서 볼게요. Q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미지의 행성이 본인에게 0.8C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Q에게는 사건 1과 사건 2가 일어나는 위치가 본인이 앉아있는 우주선 위치로 같아 보여요. 그래서 Q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인 지구와 미지의 행성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Q는 고유 길이로 측정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구와 행성 사이에 긴 막대자가 놓여 있는데 Q에게는 그 막대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 Q는 이 길이를 고유 길이로 측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Q가 본 지구와 미지의 행성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12광년으로 더 짧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Q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와 행성이 0.8C로 지나가요. 자, 그러면 지구와 행성이 지나가는 데에 걸린 시간은 이 12광년을 0.8로 나눈 15년이 됩니다. 자, 이거 앞에서 구한 그 시간이랑 똑같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모순이나 역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Q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20광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Q에게는 지구와 미지의 행성이 0.8C로 스쳐 지나가면서 두 행성 사이의 거리가 12광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행성이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는 데에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구에 있는 P는 Q의 여행 거리를 고유 길이인 20광년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여행 시간이 지구의 시계로 25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선에 있는 Q는 여행 거리를 고유 길이가 아니라 수축된 거리인 12광년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와 행성이 0.8C로 스쳐 지나가니까 여행하는 데에 걸린 시간을 15년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보다 더 작죠? 자, 이게 편도로 걸린 시간이고요. 왕복해서 Q가 지구로 돌아온다면 지구에 있던 P는 50살을 더 먹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Q는 30살만 더 먹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Q가 지구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Q가 봤을 때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고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Q가 지구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맞는 말이고요. 사건 일리를 따지지 않았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Q가 지구로 돌아가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Q가 지구에서 출발하고 행성에 도착하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면 우주선 안에서 관성력이 작용하고 이 관성력이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쌍둥이가 여행을 했을 때 P는 50살을 더 먹고 지구에 있는 P는 50살을 더 먹고 빠르게 움직여서 여행을 하고 온 Q가 30살만 더 먹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아직도 이게 맞는 말인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사건 두 개를 생각을 하시고 고유 시간은 누가 측정하고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하는 것인지를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출석 체크 잊지 마세요. 오늘 문제에는 쌍둥이 역설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상대로운 연습 문제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